여러분들도 혹시 중간에 한 번 더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뭐는 못하냐면 잡담 같은 거 전혀 못해요. 강의가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귀만 열고.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 등기의 추정력이죠. 723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세 가지죠. 그러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등기 명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축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추정력은 인정된다. 틀렸죠. 자, 724는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게 중요하죠,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틀렸죠. 깨어지죠.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 책임진다? 등기 명의인. 보존 등기 명의인이요 입증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725는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봐봐요, 등기 명의인이죠.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매도인하고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과실 없는 점유자죠. 과실 없는 점유자에 속한다. 특히 여러분요 지금 보존 등기에서는 추정력은 세 가지만 하면 되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을 했는데요 등기는, 보존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갑이 사정을 받았다. 소유자로 사정을 받았다. 그런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으면 을이 증명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등기를 가져왔는지. 또 한 가지는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을이요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보존 등기. 왜 너가 보존 등기 돼 있냐 물어봤더니 갑한테 샀다는 거예요. 근데 갑은요 양도 사실을 부인해. 나는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고 해서 무효다가 아니고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요?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요 네 가지만 딱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전 등기 추정력 뭐가 있죠? 추정력 네 가지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등기를 받았다? 허무인. 또는요 누구한테요? 허무인한테 등기받았다.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받았다. 이렇게. 알겠죠? 허무인, 가공인물, 위조 서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사자명의.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위조 서류는 조심해야 돼. 위조. 원래 위조 서류는 등기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뭐는 있죠? 이것이 실체관계 부합이다. 실체관계. 그러면 그것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은 사자명이다. 허무인, 가공의 인물이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 무조건 이전 등기는. 그러니까 추정력은 보존 등기를 묻는 건지 이전 등기를 묻는 건지 특별조치법을 묻는 건지 꼭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요 등기된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그건 등기자한테 있죠. 등기자한테.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요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안 되어 있지만 이전 등기인지 보존 등기인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약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등기예요? 그것은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 말이죠. 깨어진단 말은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을의 등기에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 말은 을은 소유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원칙적으로. 그러면 을이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했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우리는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전 등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등기 원인이란 말은 그것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서.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란 말이 원인이니까 이것은 무슨 등기를 얘기한다?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가 딱 나오면은 네 가지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사자다. 이게 있나를 봐.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추정력이 깨어진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명의. 죽은 사람 명의로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추정력이 있어 없어? 인정되지 않죠. 사자명의 허무인. 사자나 허무인 안 된다.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다.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전 소유 명의자 그러면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잖아. 이전 등기. 전 소유 명의자 그랬으면
내가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하지 않는다, 허무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런 말이죠. 추정된다 틀렸죠. 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 봐봐. 그 원인과 절차가 그럼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그러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허무인이다. 사자명이다. 있나 없다를 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무슨 등기가 되겠죠?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그러면 뭘 보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그 다음에 사자다. 있나 없나를 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죠. 계약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전 등기인데 이런 경우는요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돼. 대리인에 의해서니까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돼. 왜요? 적법하게 추정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다. 그런 건 없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인정되지 않다 틀렸어. 다 추정력이 있다. 무조건. 뭐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사자다. 그것 빼고 무조건 이전 등기는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소유권 여기 봐봐. 여기 무슨 등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전 소유자란 말이 나왔죠. 그럼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등기원이란 말이 나왔죠.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슨 등기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 여기 봐봐. 권리 변동의 당사자. 그럼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나 혼자만 있으니까. 당사자란 말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무조건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입 아프니까 그만 하면. 아무튼 추정력을 당사자에서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추정력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당사자란 말 그 자체가 무슨 등기를 얘기한다? 이전 등기다. 그것만 하면 돼. 자, 특별조치법은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뭐만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증서라든가 보증서 또는요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또는요 이전 등기가 무효이다. 이 무효인 등기로부터는 추정력이 없어. 왜? 등기는 공시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 그럼 뭐만 보느냐? 첫 번째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든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든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무슨 말만 없으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단 말이 없으면. 그런데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보존 등기가 무효이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어. 이때는 판례가 추정력이 없다. 왜? 우리의 대원칙은 뭐예요?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38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이거 등기는 종국 등기 본등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미리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등기 예비 등기죠. 그럼 이것은 어떠한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런 것도 없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실체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다. 자, 근저당권 등기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근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등기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는데 그걸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 기본계약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추정되잖아 이것은. 알았죠? 여러분 기본계약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요 우리가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다가 의리한 사람이 채권 최고액 3억으로 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 그럼 근저당을 설정하면 이 3억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이 기본계약이 매매대금인지 공사대금인지 뭐 부당이득금인지 또는요 이것이 손해배상인지 이런 것을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뭐는 추정된다? 우리는 근저당, 저당권을 잡으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그럼 뭐의 존재?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지만 그 채권의 기본계약이 무엇인지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추정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 가등기죠. 자 보면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자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죠. 여기 보면 채권 청구권 현재 효력이 없죠. 정지 조건도 현재 효력이 없죠. 가등기도 현재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뭘 하게 되면요 채권 청구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고요.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가등기는요 본등기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XO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권 청구는 안 돼. 그러면 무슨 조건부야?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정지 조건부 또는 정지 조건은 뭐라 한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 말이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본등기 전이죠. 이런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해야지 있죠. 그러니까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가 올리지 않은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 제3자의 등기 예를 들어서 가등기의 기한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가등기한 말소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된다 안 된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등기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돼.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된다 이 말이죠. 가등기 그거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누구한테 넘기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건 되지만 내가 가등기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가등기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우리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있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어느 경우 있죠? 먼저 환매할 때 부기등기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질권,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할 때도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등기 후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럼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잘 봐봐. 이거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자 2번요 을이죠. 을이 가등기죠. 가등기 3번 병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갑하고 을하고 보고 갑하고 병하고 봐. 갑하고 병하고 보면 갑을 뭐라 한다? 양돈이라고 그래.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갑하고 을을 보면요 갑을요 가등기 뭐라 한다? 의무자라고 그래. 이 을을 뭐라 한다? 가등기 권리자라고 한단 말이죠. 가등기 권리자.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을은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죠? 갑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양도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면 여기서 이때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가등기 후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에 누구? 의무자를 상대로. 알겠죠? 가등기 당시 의무자, 다른 말로 누구다? 양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 후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죠. 그럼 봐봐. 일단 가등기가 1번이죠. 가압류가 2번이죠. 본등기가 3번이죠. 그래도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그러면 가압류는 뭐한다? 직권으로 뭘한다? 등기가 아니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직권 말소.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는요. 747은요. 간명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 여러분요, 웃기죠? 그러면 저당권도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저당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어느 경우에 가등기 하죠? 가등기는 어디에다 가등기 해? 등기하는 것은 다 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못 하죠? 권리, 질권 있죠? 저당권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 임대차 등기하죠? 알겠죠? 여기는 다 가등기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도 가등기 할 수 있죠. 그걸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다. 갑이. 그러면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일단 갑이 먼저 1번이죠.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갑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해. 그럼 누가 1번이다? 갑이 1번이고 을은 그럼 어때? 직권? 말소. 그럼 큰일 나. 우리는 왜냐? 소유권은 일물일권이니까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것을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뭐랬어? 첫 시간에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순서를 해가지고 1번, 2번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그냥 갑이 1번 저당권이고 을이 2번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저당권은 말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말씀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1번의 저당권이 있을 수는 없지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득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우선한다? 갑이 우선한다. 우선한다는 말은 1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지상권이나 점유하는 것은 무조건 말소해야 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다 뭐를 한다? 점유하죠. 점유는 배타성이야.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은 말소하는 거예요. 내 말씀 이해됐나요? 그런데요, 지역권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언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우리는 만약에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고 2월 1일, 3월 1일 날 무슨 등기 한다?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요, 여기서 항상 여기서 이것만 계속 시험에 나 정답으로. 알겠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본등기 시점에 무슨 변동이 일어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일수록 순위가 뭐란다? 소급하는 것이고, 이 물권 변동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소급표가 있냐 없냐 할 때 이게 나온다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가등기된 권리를 본등기하면 봐봐.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고 그러죠. 우열이 정해진다. 다른 물권과 다른 물권하고 우열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가등기한 시점부터. 왜? 우열을 정한다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열이 정해진다는 말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위.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한 때부터 그래야지. 그 다음에 청권 보존이랑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하면 물권 변동은 언제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본등기 시부터. 본등기 시부터. 알겠죠? 본등기 시. 소유권 750번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이랑 가등기 얘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언제부터다? 물권 변동 언제부터다? 본등기가 행해져. 본등기가 행해진 때부터. 순위는 언제부터다? 가등기 시부터. 알겠죠? 750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기만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죠. 32회 때 나온 건데요. 우리는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이 된다, 안 된다? 혼동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걸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원인으로 본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 받았다. 별도의 본등기, 이건 증여로 받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가등기한 본등기는 뭐냐? 매매를 하면서 가등기를 했는데요. 여기 증여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에 등기했어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있다. 알겠죠?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가등기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자요, 752번을 봐보세요. 왜 하나가 밀렸지? 갑소유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요, 갑소유의 을 명의로 가등기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여기 봐봐.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여기 갑은요, 이거 3번 병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은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병은 가등기를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가 있어도 가분병에게 처분할 수 있고 가분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우리 법률관계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요.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 꼭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 가등기를 격려할 때부터 뭐다? 순위가 소급한다. 항상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요.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해. 그러면요.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죠?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1번 지금 갑에서 2번 을한테 가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갑이 이걸 3번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병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갑에게. 갑은 누구라고 한다? 갑하고 을하고 보면 을은 가등기니까 가등기 권리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 갑하고 병하고 보면 갑은 팔았으니까 양도인, 병은 양수인. 그러니까요. 이때는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한다? 병에게 틀렸죠. 누구한테 한다? 갑은 누구다? 가등기 의무자 또는 누구를 한다? 양도인. 가등기 의무자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그 다음에요. 4번.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 지금 가등기가 1번이죠. 가등기가 1번, 저당권 2번이죠. 을이 본등기를 했죠. 3번 본등기 하죠. 그럼 순위는 어디로 가는 것이다? 가등기. 그럼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가 돼. 직권말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아까 우리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할 때는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 저당권은 갑이 정한테 저당권을 줬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서 을이 본등기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인데 결국 을이 돈 빌리고 저당 잡았어요. 갑이 돈 빌리고 저당 잡았어요. 갑이. 그러니까 그건 직권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다르다고. 그 다음에 5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에서 양도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도 공시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물권의 소멸을 보죠. 물권의 소멸. 자, 753번을 보시면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 단독행위인데 봐봐요. 이 물권 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 포기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있고 제한 물권을 포기한 것이 있어. 소유권을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제한 물권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왜? 전세권은 누구한테 포기해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한테. 소유권은 누구한테 포기하죠? 쓰레기통한테.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죠. 알겠죠? 왜 법률행위다? 단독행위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754는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멸실되면은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예외가 있죠. 뭐가 있으면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그럼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뭐를 한다? 물상대위한다. 뭘 한다? 물상대위한다. 이렇게. 755.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의 공유 지분 포기. 그럼 공유 지분 포기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는 뭐다? 무슨 행위다? 단독이다.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면 돼. 그래서 여기죠.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풀렸어. 도달함으로써만 된 거죠. 반드시 뭐까지 한다? 등기까지 요한다. 전세권이 저당권, 이런 말을 알아야 돼.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을 뭐라고 한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뭐가 됐다? 설정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러니 우리가 전세권 저당권 글자 붙여야 돼. 전세권 저당권 이건 용어예요. 이 말은 뭐냐?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정어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하면 큰일 나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전세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때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이 뭐예요? 토지가 포락됐단 말은 토지의 소유권이 뭐를 했다?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구가 심히 곤란하다. 뭐래요?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전 소유권은 뭐죠? 부활하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죠. 758번은요. 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 첫 번째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소유권. 또 소유권 그다음에 담보물권. 담보물권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독자적으로.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소멸시효 걸리는 거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리죠. 그래서 거기는 아마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럼 소유권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점유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최장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릴 수 있는 것은 20년 이상 계약을 한 지상권과 지역권만 소멸시효 걸릴 수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계약을 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상권도 보면은 공작물의 존속기간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이니까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죠. 20년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뭐 하는 저당권. 이거 봐봐. 저당권이 뭐 담보물권이죠?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니까. 피담보 채권이 뭐라 한다? 존재 또는 존속하면은 채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독자적으로 소멸할 수 없어. 그러면 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은 그 즉시 바로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는 거야. 20년간. 그러니까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몇 년이다? 20년 이렇게. 혼동이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한다. 단독 상속 봐봐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했단 말은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혼동으로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왜 하나씩 밀렸지 이게? 761은요.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을의 저당권을 소멸을 해. 764번요. 부동산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을 봐봐. 잘 봐봐. 항상 우리가 혼동의 기준은 뭐예요? 내 밑에 아무도 없으면 소멸하고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 보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있죠. 1번. 그러고 나서 저당권이 있죠. 2번. 그런데요. 누가 지금 샀죠? 소유권과 임차권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니까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요? 밑에가 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대항력인의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양수하지 그러면 저 임차권은 소멸하죠. 임차권은 소멸해. 임차권이 소멸한단 말은 임차인이 더 이상 아니죠. 임차인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소멸한다. 765는요. 정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저당권 1번이죠. 저당권 1번. 그 다음에 가압류가 2번이네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자가 1번이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한다 틀렸어요. 766은요. 그 다음에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이죠. 을이 지상권. 그 토지의 저당권이 병이죠. 을이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네요. 병이. 그럼 2번이죠. 2번 밑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이니까. 병이니까. 아시겠죠?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잖아요. 767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이죠. 병이 2번이죠. 을이 1번이 증여를 받았다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증여 상속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1번이 소유권 취득했죠.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요. 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 혼자다 이 말이죠. 그냥 저당권자 혼자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아무도 없으니까 저당권을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고.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갑의 지상권이 있어. 근데 여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네.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 보면 1번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이 취득하면 2번은 소멸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했죠? 1번 저당권이죠? 1번 을이 샀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770 을이 갑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지상권 위에, 이건 다르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을이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했다. 그래도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저 토지를 매수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771은요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갑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에 취득한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자 때문에. 알겠죠?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772 토지 소유자 갑이, 이건 좀 달라.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 이거부터 해. 773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 나왔네. 점유권, 우리 혼동에 걸리지 않는 거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점유권. 두 번째 광역권. 세 번째 가등기한 본등기청권. 뭐죠? 점유권, 광역권, 가등기한 본등기청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점유하다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점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권과 광역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혼동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은 등기한다, 안 한다? 혼동은 사건이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뭐냐? 자, 772는 봐봐. 여기 담보 목적 소유권이라는 말이 중요해. 알겠죠? 토지사 갑이 담보 목적 소유권이라는 등기를 지상권자 을 및 제3자에게 공동으로 있다. 봐봐. 지금 이게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 을이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다? 여기 또 병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병은 놔두고 이 사람이 지상권자인데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보란 말은 소비대차죠.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 이 말이죠.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 그럼 등기해도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몇 번 얘기했어. 이 사람 뭐라 한다? 양도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양도 담보권자.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가 있어도. 그럼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자한테 등기가 있다고 해서 해가지고 우리 아까 원래 어떻게 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 말은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 매매, 교환, 증여. 그런데 이거는 소비대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지상권 소멸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15일 따라 되니까 이런 머리가 나왔지. 알겠죠? 대모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담보, 양도 담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776은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병이 2번이죠? 을이 1번, 병이 2번이네. 그런데요, 누가요? 을이 증여를 받았다, 상속했다, 소유권 취득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자, 너는요,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을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죠? 을이요,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을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러면 안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을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아니, 병 그래야 돼요, 병. 알겠죠? 병. 알겠죠? 병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토지를 매수했다. 을이 지상권자가.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거 3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광역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이건 봐봐. 이 니은하고 니을하고 차이가 뭐예요? 니은하고 니을을 만약에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나. 알겠죠? 니은은 뭐냐? 니은은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을은 뭐냐? 니을은 갑의 토지 위에 어떻게 된다? 을이 지상권이 있고 1번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2번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요 병이 2번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의 병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알겠죠?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자 그다음에 점유권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권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가요 자료가 지금 하나 밀려가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겠습니다.